안녕하세요. 올랜도 케미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구독자님 요청하신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주가의 흐름을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건 아이온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일단 자체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비트코인하고 아이온큐하고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즉 말해서 10월 달입니다. 2025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때 고점을 찍을 때 있죠. 같이 고점을 찍었고, 비트코인 역시도 똑같은 식으로 N자로 무너지고 있고, 아이온큐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하고 비트코인하고 어떠한 지금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비트코인 자체가 좀 올라가야만이 아이온큐도 일단 반등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아이온큐가 자기 자체적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동성으로 올라가고 유동성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올라가는 주식이고 돈이 안 들어가면 내려가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케빈 호시가 들어오는 시점이 5월달이죠. 그러면 6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 정말 선거 전까지가 선거가 11월달이니까 6, 7, 9, 10, 이건 4개월 동안에 일단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해서 3에서 3.25까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5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왜 5월 달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4월 15일까지 있죠. 자, 그때까지 본다면 적어도 이때까지는 일단 지금 텍스를 보고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로소득이라든지 주식을 번 사람들이 이거 내야 되겠죠. 자, 그때 낼 때는 저도 마찬가지게 내려면은 다른 게 아니라 주식을 털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털어서 내게 된다면 주식 가격은 조금 하락하겠죠. 자, 하락했다가 그때부터 5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아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렇게 적자주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의 상승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올라가면은 좀 익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고통받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차트 보시면 요건 TG의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재무부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무부 통장에 돈들이 좀 많이 쌓이고 있죠. 자, 거기다가 4월 15일 되면은 돈이 더 많이 쌓입니다. 세금들이 들어오니까. 자, 그럴 때 쌓인 돈들을 이제부터 풀기 시작한다. 자, 그것이 요때부터 시작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돈이 풀리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이 요런 회사들, 적자 기업들, 그 다음 비트코인 이런 것들, 코인주 이런 것들이 같이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미사일 방어국의 쉴드 IDIQ 계약 지원의 업체로서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자, 아이온큐는 미사일 방어국의 골든돔의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쉴드의 이니셔티브의 정부 계약을 수주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회사 측은 이번에 수주한 계약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체 계약 한도는 1,510억 달러에 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400개 이상의 기업이 쉴드 IDIQ의 계약 체계하에서 향후 발주되는 기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여권을 따낸 거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이제 계약의 수주를 갖다가 받아낸 건 아니다. 시장이 또 걸리겠죠. 일단 지금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된 것은 맞다. 2,400개 이상 기업에 일단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발주는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경쟁 입찰이 되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2025년도 4분기 때죠. 마이너스 0.5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가 마이너스 3.58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EPS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렇게 늘어날지, 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비트를 할지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025년도 4분기 때 있죠. 매출 자체가 39.8빌리언 되게 40빌리언 정도 되고 있으나 40밀리언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매출은 조금 더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된 게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일단 가장 중요했던 EPS가 얼마만큼 일단은 좀 좁혀질지, 마이너스 폭이 적자 폭이 좀 많이 좁혀질지, 이것이 현재로서는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여기에 좀 중점을 맞추시고 계속해서 일단은 돈이 얼마만큼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자, 요거 자체는 PS 레이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포월드 기준은 아니고 TTM 기준입니다. TTM이란 말은 12 months라 해서 지금 이제 과거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 기준은 아니고 과거 기준인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요거 있죠.
여기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요쪽에 있었던 것들, 요게 한 2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불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20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불. 그 다음 여기는 일단 30불이죠. 지금 현재 30불이다. 여기는 20불이고, 여기는 30불이다. 자, 가격은 조금은 높아졌죠. 가격은 높아졌는데, PS 레이쇼를 보게 되면 여기도 100배고, 여기도 거의 100배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100배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똑같이 일단 100배수 정도는 받고 있다는 거겠죠. 100배수는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이 요거는 20불이고 요거는 30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PS 레이쇼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주가를 갖다가 매출로 나누게 되면은 그것이 배수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100배가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PS 레이쇼죠. 그래서 PS 레이쇼를 갖다가 주가를 갖다 매출로 나눠주니까 여기 자체가 100배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이면 되는데, 자, P가 지금 이제 여기는 20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에다가 S를 해주면은, 나누기 S를 해주면은 100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P에다가, P가 일단 30이죠. 30불에다가 S를 해주게 되면 100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S 자체를 본다면 여기는 0.2가 되겠고, 여기는 0.3이 되겠죠. 자, 그 정도를 일단 본다면 아무래도 매출이 조금은 증가된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때보다는 똑같은 배수를 받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은 일단은 지금 매출은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직까지도 100배수가 많은데, 요때보다는, 요때가 일단은 되고 있는 이유는 100배, 똑같은 100배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0.2고 0.3이니까, 자, 매출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이 좀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서 100배수도 조금은 정당화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보다는, 즉 말해서 그때가 2025년도 초창기 때보다는 좀 나은 편에 있다. 매출이 조금은 증가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인데, 물론 그렇다 해서 여기가 완전 저점에서 적극적인 매수다. 자, 그렇게 보긴 힘들고, 요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지금 30불 때, 라인 때까지 와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는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일단은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쌍바닥 있죠. 요런 주식들은 쌍바닥 있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오고 난 후에, 그 다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 그럴 때 안전하게 이런 데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이 완전히 돌아 나갈 때,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자, 이런 것들 하락 추세가 없어지고 상승으로 돌아 나갈 때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지, 아직까지 여기서 들어갔다가 더 꺾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고, 지켜보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온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드론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드론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자,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회사도 일단 적자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적자 회사다. 적자 회사는 돈 많이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숏 인트레스트가 25%나 들어와 있다. 4분의 1이 지금 이제 공매도로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한다. 그러면 주가 자체 올라가기 쉽지가 않다. 그 다음 이제 마켓은 4.5빌리언이다. 소형주의 적자 기업에다가 뭐 공매도도 많다. 그럼 주가가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일단 매출이란지 이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자, 그런 것들 염두해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은 항상 5% 미만으로 일단은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5%도 솔직히 많죠. 있기 때문에 뭐 1%란지 2% 상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좀 포트에서 상당히 적게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회사도 적자가 언제쯤 탈출했냐 했을 때는 2028년 정도 돼야 일단은 적자가 탈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8년도 돼도 한 462밀리언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적자를 흩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돈이 제대로 있는지,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현금 보유량은 많은지 한번 봐야 되니까 2015년도 3분기 기준에서 17.97밀리언 정도의 지금 이제 부채가 있고,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는 433밀리언 정도 있으니까 뭐 지금 모습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죠. 캐시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회사의 PS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PS 레이쇼로 봤을 때 포월드 기준에서 95배수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100배수라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자,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배수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애들이 많이 25%나 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매출 같은 본다면 매출이 저번에 일단 10밀리언 정도 됐는데 이번에 27밀리언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걸 통해서 주가는 조금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저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 일단 15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은 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또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자, 계속해서 내리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매도만 없다면은 충분히 달릴 수가 있는데, 공매도가 많다. 공매도가 많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이익이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밸류션이 좀 고평가되어 또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누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서 큰 폭으로 뛰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IONQ처럼 외부 변수가 좀 나타나야 된다. 즉 유동성장세가 일어나야만이 주가가 더 달릴 수가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갈 때마다의 공매도 숏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래형 군사기술, 어마어마한 정부 계약,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금융 논란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온다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새로운 방산제국일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온다스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또 그만큼이나 심각한 위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그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틈새 기술을 다루던 벤처기업이 순식간에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거침없는 인수합병 전략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로보틱스, 데드론 시스템, 지상 로봇 분야의 알짜기업들을 그냥 차례대로 집어삼켰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 전장을 위한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단숨에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숨쉴 틈 없는 행보였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회사를 사들인 데에는요, 아주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온다스의 핵심 사업 전략, 양갈래 공격입니다. 온다스의 전략을 쉽게 말하면 창과 방패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의 공격적인 성장을 이끄는 창이 바로 앞서 본 자율시스템 사업부 OAS고요. 그와 동시에 철도통신망 같은 안정적인 인프라 사업부가 회사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방패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온다스는 단순히 개별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기술들이 모여서 어떤 그림을 만드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아메리칸 로보틱스의 자율감시 드론, 그러니까 스스로 이착륙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이너박스가 적 드론을 탐지합니다. 그러면 아이언 드론이 그물로 물리적인 요격을 가하는 동시에 센트릭스의 소프트웨어는 적 드론을 해킹해서 무력화시키죠.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지상에서는 로봇팀의 로봇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포괄적인 다영역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통합입니다. 탐지에서부터 격추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들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바로 이 점이 온다스를 단순한 장비 제조업체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지휘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온다스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요, 외부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실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완벽한 폭풍처럼 정부 규제와 정책이라는 순풍이 불어오면서 이들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7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DJI라는 회사가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을 이 정도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치 때문인데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수입, 판매를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중국산 드론을 싹 밀어내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온다스처럼 안전한 미국산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을 위해 거대한 시장의 빈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 규제 변화는 온다스에게 정말 세 가지 큰 선물을 안겨줬어요. 첫째, 당연히 미국산 드론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겠죠. 둘째, 블루 UAS라는 인증 덕분에 복잡한 정보 조달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특권도 얻었고요. 마지막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까지 확보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11억 달러. 이건 미 국방부의 야심찬 드론 지배 프로그램의 예산입니다. 비싼 무기 몇 개 대신에 수십만 대의 저렴한 드론으로 전장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겠다는 새로운 국방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온다스의 아메리칸 로보틱스가 바로 이 프로그램의 1단계 건틀렛이라고 불리는 경쟁에 참여할 25개 회사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게 그냥 선정됐다 정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자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엘리트 그룹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의 이면에는요, 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비난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공매도 리서치 회사인 제이캐피탈 리서치가 내놓은 아주 강력하고 비판적인 평가죠. 온다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이캐피탈의 주장이 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회사가 실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720만 달러인데 그 기간 동안 투자로 끌어모은 돈은 18억 달러가 넘어요.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있죠. 이게 바로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 주식을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실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싼 돈으로 회사나 계약을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셋째, CEO가 하필이면 대규모 자금 조달 발표 직전에 자기 주식을 팔았다는 점. 물론 저희는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한 온다스의 대응 방식이 꽤 흥미롭습니다. 장황한 해명 자료를 내는 대신에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독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따낸 굵직한 실제 계약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시장의 의심을 잠재우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긍정론과 비관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럼 이 치열한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온더스의 진짜 미래를 알 수 있을지 그 결정적인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600%.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죠. 2025년에 기록한 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은요, 공매도 측에 실체가 없는 회사다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실제 비즈니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 너무 급하게 먹으면 취한다고 하죠. 서로 다른 기술과 문화를 가진 회사들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인수하면서 생긴 소화불량의 위험, 바로 통합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빠른 현금 소진 속도입니다. 대규모 계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온다스를 둘러싼 논쟁은 딱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충돌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완벽한 타이밍을 만나 미래 방산 플랫폼을 만드는 선구자로 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주주들의 돈으로 외형만 키우는 속빈 강정 같은 회사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비전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가까운 미래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미 국방부의 드론 프로그램에서 과연 대규모 생산 계약을 따낼 수 있는가? 둘째, 회사의 또 다른 축인 북미 철도 네트워크 사업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온다스는 과연 민주주의의 미래 무기고를 짚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화려한 첨단 기술의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챕터는요. 앞으로 몇 달 안에 바로 시장과 전장에서 그 답을 써내려갈 겁니다. 지켜볼 이유가 충분하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